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실패로 1억의 대출을 상환하게 됐고 이제 2,3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내년 9월에 상환 완료 예정입니다. 8천을 갚았네요. 어제 빚을 거의 다 갚게 된 거네요. 네. 내년 9월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억 6천하고 전세금하고 이제 4천만 원 해가지고 2억으로 이제 25평 전세를 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거 현금이 4천인 거지. 네. 이것도 대출인 거죠. 대출이죠. 다 대출이신 네. 지금 상황인데 작년 연말 정산 기준 소득이 6,400만 원 정도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소득 제한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 이게- 소득이 올라가면 디딤돌 대출 못 받는다. 꽤 많은 분들이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자가 싸긴 하거든요. 그쵸? 이자도 싸고 그리고 이제 막 고정금리고 막 이제 장기 대출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요걸로 내가 30년 뭐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벌써 이자로 쳐도 꽤 아우, 많이 근데-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0년을 무조건 거기서 산다면 모를까.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사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갚을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그리고 사실 그 이자가 요 집값이 뭐 5, 6억대 정도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거기서 이자를 해봐야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1% 빠지면 막 수백만 원이 세이브 되는 것도 아니고 월로 따지면 뭐 한 10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거가 이게 소득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기 걸리는 분들은 막 네. 일부러 한 명 퇴직하고 막 이렇게 그쵸, 또 그쵸. 하시죠. 자, 현재 34평의 6억 아파트를 매수해가지고 계약금 6천만 원은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6억을 30년 대출하면은 30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6억 아파트를 사는데 6억을 대출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약금만 넣고. 지금 그러네. 그럼 전액 대출을 하려고 하는. 네, 아내도 작년 12월에 취업을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벌고 있기 네, 때문에. 요거 합쳐서 이제 550인 네. 겁니다. 두 분 합쳐서. 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승진도 하고 급여가 늘어나서 내년에는 한 420 정도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지금보다 70이 더 늘어나니까 기존에 나가던 대출 상환 비용을 제외하고도 여행 안 다니고 아꼈으면 상환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300 9월까지 되겠다. 중도금 납입을 해야 돼가지고 1억에 신용대출을 또 받고 5년간 또 한 달에 162만 원씩 또 상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디딤돌 받고 부족한 거 다른 대출 받고 네. 여기에 이제 신용대출 1억 받았고. 네. 이게 디딤돌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DTI로 가니까 그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의 풀로 이제 레버리지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긴 가죠. 무서워. 근데 무서워. 이게 뭐 소득이 받쳐주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로 6억에 70%를 빌리고 4억 2천을 빌리고 나머지 1억은 또 신용대출에다가 뭐 보금자리로 보금자리로. 같은 거 맞춰가지고 70%를 다 네. 땡기려고 합니다. 주담대는 70.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디딤돌에다가 그쵸. 보금자리 해가지고. 네. 자, 주식 투자를 실패를 하셨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더 금액이 컸다. 예, 이분이 3억을 잃으셨대요. 3억. 주식. 예, 그 중에 이제 1억이 대출인 거고 그걸 갚으신 거고 네. 있던 돈 2억을 이제 잃게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시고 이제 막 맞벌이 하시는 분한테 거의 2억 아니죠 3억이죠. 3억이 이제 나간. 와,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34살, 엄청 큰 35이니까 딱 30 정도 됐을 때 2억을 모은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버셔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 봤을 있겠네. 때. 쭉 왜냐면은 꾸준하게. 보통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내 소득 대비 뭐 엄청 크게 잃었다는 분들은 벌잖아요. 네. 벌어서 이제 더 세게 한번 해보자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니까. 제일 현명한 거는 집을 사가지고 무식하게 대출금을 갚으면서 살아나가면 그나마 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떳떳한 남편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었던 건데 네. 이 결국에 이 투자라는 게 이 돈을 벌자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약간 다른 목적이 생기는 순간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금 이런 것처럼 뭐 나는 이제 뭐 난 주식은 절대 안 할 거니까 부동산 사가지고 어차피 나 저축 안 되니까 막 강제로 대출 갚아야지라든지 뭐 아까 디딤돌을 무조건 지금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디딤돌에 맞춰서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우가 좀 바뀐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쵸. 산 게 돈이 될까 안 될까가 투자라는 거 자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변수 디딤돌 대출이 내년이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올해는 이걸 해야 되니? 그래 내년이면 못 받으니까 올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집을 사자. 그러니까 뭔가 꼬인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또 실거주를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쨌든 잃은 돈도 있고 대출도 많은 상태에서 또 6억짜리 집에 또 실거주하는 것 때문에 또 생기는 뭐 추가 비용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더 작은 집에 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내랑 상의를 한 다음에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출 내역도 이제 보내드리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2억인데 대출이 1억 6천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자는 27만 원 싸지만 내셨는데 요것도 사연 보내주시고 와서 그 중간 사이에 네. 디딤돌 받으려고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 그 상환해야 되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은 요즘에 디딤돌 대출 밀려가지고 네. 아 지금 진짜 주택시장 열기 뜨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가 주택이라고 해서 5, 6억대에서 가격 난리도 아니에요. 그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디딤돌 대출은 최소 50일 전인가 신청해야 그래야 받을 수 있다. 지금 너무 밀려 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일단 미리 하셔서 버팀목 갚아야 되니까 집주인과 얘기해서 전세로 월세로 전환해 놓으시는 거고.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갚으시고 뭐 차는 한 대 있으신 네. 거고. 그다음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2,400인 거고. 신용대출 네, 1억을 지금 남은 거 2,400. 네, 그리고 또 2천만 원짜리 또 이자 5%짜리가 또 있는 상태인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없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월세도 85짜리 이건 뭐 임시로 가신 임시죠. 거긴 하지만 어차피 또 이제 이사 가시게 되면 대출 이자랑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게 많이 나가는 거죠. 맞죠. 기존에 이제 이분이 판단하신 게 기존에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던 거 1억을 갚기 위해서 네. 갚던 게 180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네. 그 내년이면 말이면 끝나니까 그런데 마침 아내분도 소득이 200이 생겼네 네.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유 자금 요거 끝나고 플러스하면 한 300에서 많게는 400까지 여유가 생기니 6억 풀로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300 정도이겠다. 이거 갚아 나갈 수 있겠다. 대신에 여기에서의 전제는 지금에서 지출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타이트하게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예. 정말 이게 룸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근데 아이가 또 두 명이에요. 둘이에요. 저 아이 둘의 가정에서의 지출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식비 30만 원? 회사에서 다 드시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쥐어짜서 결국에는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잃었던 것도 회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라는 거, 내 집 마련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다 섞다 보니까 지금 자산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자산이 한 4천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쵸. 순자산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 집 마련도 하고 뭐 아빠로서의 어떤 아까 용서도 구한다고 하시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야, 고생 좀 하자. 우리 좀 쥐어짜자. 대신에 이 집이 우리 뭐 인생을 좀 바꿔줄 거라고 믿음이 가실 텐데 지금 이 조금 상황으로 일단 가시는 거는 이거는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우시고 근데 너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자금 대출의 또 무서운 점은 뭐냐면 반드시 그 집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을 전세를 주거나 뭐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전세 대출 받은 거 어느 정도 다 상환하고 전세 끼고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잖아 투자 목적으로.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버팀목하고 보금자리로는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처음에 그렇게 디딤돌 대출에 뭐 목숨까지 걸진 않았지만 집착할 이유가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이거를 아주 길게 쭉 쓰시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네. 파는 경우들도 많고 많죠. 전세 주고 나 이사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애 때문에 가는 경우도 네. 있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거의 뭐 소득을 쥐어 짜가지고 다 네. 지금 투자 유지비로 가기 때문에 뭐 하나 삐끗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그렇죠.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전세 이게 아니 주담대로 해가지고 다 받는다 70%를 다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원리금 상환액이 이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저 1억 네. 빌렸는데 저거 5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190 내야 되거든요. 네. 요즘에 신용대출 받으면 이 원리금 상환이 네. 쉽지가 않아요. 이거 DSR 계산에도 들어가고 물론 네. 이제 디딤돌이나 저 보금자리론 이건 안 들어가지만 저거 저렇게 되니까 발목 잡히니 차라리 집값 어느 정도 오르면 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약간 좀 상환 부담을 낮춰놓는 게 낫지 않나. 걱정되는 건 아이 둘이라는 거예요. 아이 둘이 지금 30만 원 식비에 학원비 학습지 저걸로 끝날 리가 없죠. 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꽉꽉 눌러가지고 저걸로 해놓고 있는데 애 중학교 가봐요. 이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중학교 가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저도 애는 안 키워봤지만 그럼요. 이게 애 하나당 뭐 60만 원, 70만 원 들어가요. 숫자상으로 굉장히 낯설거든요. 저 숫자가 애 둘 키운다. 오, 예? 저게 돼요? 라고 하는 숫자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투자가 뭐 잘 안 됐다라는 거는 그냥 그러면 거기서 끊고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뭐 아주 많으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투자로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선 돈을 좀 모으셔야 될. 돈을 좀 더 모으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아까 말한 전세 뭐 버팀목 같은 것들이 이제 이자도 싸고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거주하시면서 좀 현금을 다시 좀 모아서 다시 시작하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사셨잖아요. 사셨어요. 그게 문제인 질렀어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떡하냐. 뭐 네.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럼 지금의 최선의 방책은 기존 받았던 그 신용대출도 남아 있어요. 내년 네. 뭐 12월까지인가 180씩 갚으면 2,400이니까 그 정도 또 갚아야 되고 요거 갚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겠지만 그 여유 생긴 걸로 주택담보대출 갚지 마시고 무리하게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 이거 꾸역꾸역 갚아봐야 그만큼의 이제 집값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아져야 되는데 대출이자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차라리 최대한 지금은 좀 덜 갚고 여유 자금 좀 마련해 두셔라.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게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죠. 제가 불안해요. 제가. 여유금이 없는 상태인데 네. 대출도 다 땡겨 썼기 때문에 뭐 정말 뭐 하나 사고 터지면은 어우, 어디 구할 손 데가 끼쳐요. 이제 지인들 가족들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극단적으로 하시기에는 뭐 너무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부동산 투자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 대출을 90% 받았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가 아주 그냥 쉽게 3%라고 치자. 그러면은 1년에 3%가 집값이 올라도 나는 그냥 이자 내고 끝인 거잖아요. 본전이 거기에 재산세도 내야 되고. 네. 물론 이제 주거비가 해결됐다 뭐 이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로서 유의미하려면은 연 한 7, 8% 이상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연 7, 8%가 올라가는 시장이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대출을 많이 쓰시면은 뭐 차라리 저는 뭐 전세를 끼고 사고 이러면은 뭐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수익률이 좀 좋아지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순자산 3,600만 원이신데 이게 6억짜리 집에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거비가 지금 너무 센 거죠. 어찌 보면 주거 수준이. 지금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돈이 얼마 있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어쨌든 내가 3,600이 있는 것이고 또 부부가 또 열심히 돈을 모으는 상황이니까 또 금방 또 1억 모이거든요. 네. 이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여유감 비상금을 얘기하는 거야. 투자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호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고 내 모든 자산이 집에만 딱 있으면 여기서 변수 생길 게 지금 많잖아요. 아이 네. 난 중학교만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이사를 갈 때도 돈이 필요한데 그런 여유 자금들 그거조차도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다 빌린 다음에 갚아 나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빡빡해지는 거라서 오히려 조금 더 모으자라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또 그럴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제 네. 그 전에 아마 2, 3억 정도 3억을 날렸다는 거는 아마 투자금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뭐 잘 돼서 한 10억, 20억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은퇴를 막 꿈꾸다가 어떤 계획이랑 딱 빠그러지게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좀 뭐랄까 사람이 또 급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질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좀 낮아지는 걸로 갈아타시고 뭐 하시게 되면 부담은 좀 줄어들 텐데 저는 그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먼저 이렇게 막 빚 갚는 게 결국은 자산 모으는 거예요라고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 아파트에다가 막 네. 하여놓지는 마셔라. 이제 뭘 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 집을 사셨으니까 2년 정도는 거주를 또 하셔야 되는 그쵸. 거고 그래서 거주하신 다음에 팔면 되는 거니까 팔 때 팔더라도 뭐 우선은 지금은 당장은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계약을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거주하시면서 최대한 어떤 그 사고가 안 터지게 기원합니다. 조심 하셨으면 기도해 주세요 다들. 뭐 변수 없으시게. 이쁘야말로 진짜 변수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일을 못 하게 된다거나 아유. 다친다거나 다행인 건 그러면은 이제 안 뭐 되죠. 공무원이시니까 뭐 네.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일은 없을 그런 건 테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리스크 있게 이렇게까지 막 대출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는 보는 제가 불안합니다. 보는 제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면서 아마 가족들도 많이 고생들을 할 텐데 여기 또 싸움이 나요. 항상 또 이렇게 막 쥐어짜고 뭐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이러면은 진짜 서로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서로 이해를 해주고 네. 뭐 니 탓 내 탓 하지 마시고 다 그냥 우리가 다 앞으로 다 해결할 수 네.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응원해주시면서 서로 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지금 뭐 최봉승님 보험은 그쵸 여기 변수 생기면 아프거나 이러면 이제 어떡하냐. 다행히 이제 공무원분들 보면 복지 포인트 있어요. 아, 네. 그걸로 이제 보험을 단체 보험 같은 걸 구매라고 해야 되나요? 짠 네. 1분 단체 보험 매년 이제 연장할 수는 있으니까 공직에 있는 동안은 가족까지도 어느 정도는 케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하여튼 무슨 변수 안 생기시길. 그래서 그 디딤돌이라는 게 어쨌든 유리는 하잖아요. 뭐 그쵸. 디딤돌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받아야죠. 좋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고민하는 것도 많고. 음. 근데 그게 내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대출을 받아도 되는 상태인데 이걸 사도 되는데 조금 디딤돌로 싸게 받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된 재테크죠. 그게 제대로 돼서 뭐 1, 2% 싸게 받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이 디딤돌 아니면 난 절대 이 집을 못 사는 사람. 마치 야 무이자 할부 해준다는데 차나 바꿀까? 뭐 이런 기. 그런 거죠. 신용카드를 주니까 그럼 차를 살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차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나는 당연히 할부 이자 낸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보니까 무이자라는 게 있어. 네. 그러면 뭐 그거를 이제 활용하셔도 되는 거지만 그리고 거꾸로 이 되면 안 디딤돌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진짜로 디딤돌 대출이 이자가 싼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대출을 왕창 네. 받아가지고 갑자기 나는 한 뭐 월세나 아니면 빌라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대출을 왕창 받아서 막 좋은 집을 사버립니다. 물론 그러라고 이게 디딤돌 대출이 있는 거긴 한데 디딤돌이 그런 의도이긴 해요. 네. 집을 내 집 마련해서 열심히 갚으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분들도 많단 말이야. 안 네. 되는 사람들.
그게 뭐 또 한도도 뭐 4억까지 있고 뭐 네. 보금자리론 6억까지 있고 그리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는 기간이 7년에서 8년 정도 네, 사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돈을 벌어서 막 갚는 게 아니라 갈아탄다는 거죠. 대부분 집을 갈아타든 팔아서. 대출을 갈아타든 네. 네, 그렇게 네. 되는 거니까 이게 장기 고정금리라는 게 처음에 되게 매력적이지만 한번 밥 끝내면 응? 그렇죠. 이런 실제로 느낌이라. 그거를 오래 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 대부분 또 이게 돈을 좀 벌잖아요. 벌게 되고 또 집값도 조금 올라가면은 다음 우리 집은- 집이 마음에 안 들어. 대부분 한 6년, 5년 살잖아요. 대부분 마음에 안 드세요. 아, 뭔가 그리고 애들도 크고 네. 애들도 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둘이서 재우지만 고등학생 둘 되면 아, 더 큰 데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맨날 싸울 거 막 집에 안 들어온다고 막 애들 막 화내고 막 나 뭐 얘랑 같이 자라고 그러면 안 잔다고 나 나간다 막 이러면은 막 저놈 새끼하고 싸우는 날 엄마 아빠도 각자 방은 없는데 얹혀 사는 주제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방 달라고. 야 우리도 같이 자는데 너네도 같이 자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 얘랑은 절대 못 잡아 이러잖아. 서로 싸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생각보다 여기에 너무 꽂히시면 안 됩니다. 디딤돌은 원래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싸게 받겠다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가 없으시길 진짜 기원합니다. 네. 어쨌든 지르셨으니까 차곡차곡 잘 모으시길 바랍니다.